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칼럼을 쓰고 있는 이성기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명함에 내놓는 것이 부동산 사무소의 중개사무소의 대표로 명함을 내놓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잡설이라는 칼럼을 만들어서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요사이 등기부등본 믿고 집 샀는데 대부분 판결에 의해서 등기부등본을 믿고 집을 샀다고 하더라도 판 사람이 실질적인 주인이 아니면 산 사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 그래서 그 집을 실질적인 권리자에게 양도해야 된다. 넘겨줘야 된다라고는 판결이 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 등기부 보고 믿었지만 등기부는 진짜입니다. 가짜가 아니고 등기소에 있는 등기부가 위조돼서 발행된 것도 아니고 등기부등본 등기소에서 받은 등기부등본이 가짜도 아니었습니다. 다들 진짜였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된 것은 부부가 살았는데 부인이 남편을 니코틴으로 암살했습니다. 니코틴이란 우리가 담배 피우는 분들 그 니코틴입니다. 그런데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조카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송 당사자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니코틴으로 살해했기 때문에 아무도 살인이라고 아내가 부인이 남편을 죽였다고 살해했다고 생각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은 부인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남양주의 아파트가 부인에게 넘어갔고 부인은 상속받은 지 한 달여 만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를 산 사람이 실질적인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송을 건 조카에게 아파트를 주라 하는 겁니다. 등기부등본 믿고 했는데 실질적인 권리가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법상으로는 동산의 경우는 내가 소유권을 넘어가서 점유하고 있으면 쥐고 있으면 동산의 경우는 내 것입니다. 전문가인 예를 들면 이게 범죄 행위로 발생된 물건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전문가인 예를 들면 전당포 같은 곳, 검은빵 같은 곳 이런 곳에서 검을 팔러 왔을 때 사는 이것은 전문가가 이 사람이 어디서 샀는가 이게 혹시 작물이 아닌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사람은 검을 사도 그게 소유권이 예를 들면 검을 산 사람이 잘못 샀다. 의도적으로 알고 이게 도둑질 해서 가져온 물건인 줄을 알고 산 경우를 확실히 알지 않았다면 검을 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샀다고 생각하고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은 뭐 금의 이야기는 약간의 전문적인 용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2만 원짜리 라디오를 노점에서 팔고 있습니다. 노점에서 팔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2만 원짜리 라디오를 샀습니다. 요사이는 라디오 잘 안 사긴 하지만 금액 때문에 2만 원짜리는 금액 때문에 라디오를 설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그게 혹시 작물이었다고 하더라도 작물일지도 모른다. 도둑질 할지도 모른다. 가지고 온 물건인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노점에서 양말을 수북이 사놓고 10켤레에 2,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전국제라도 10켤레에 2,000원이면 대단히 싸죠? 쌉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혹은 그 동네 사람이 너무 사서 물건도 좋은 물건이라 2,000원짜리를 10켤레 하는 양말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작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말이 소유권이 물건 산 사람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합법적인 합법적인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 남양주의 아파트를 예를 들면 30평짜리 아파트를 등기부 등본을 보고 살고 있는 사람을 보고 거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 집에도 가봤습니다. 주인인 거 틀림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샀습니다. 그 주인한테서 박씨란 사람이 샀습니다. 박씨가 소유권 등기부 등본 등기부의 소유자로 이전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죽은 사람의 조카가 판 사람이 정상적인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의 삼촌을 죽이고 소유권을 넘긴 죽은 사람의 아내는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박씨에게 판 물건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거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씨는 아파트를 샀다고 하지만 권리가 없다. 나에게 양도하라는 재판을 내어서 대법원에서 승소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게 공신력과 공시력의 이야기입니다. 독일 같은 나라에는 그 이외에도 뭐 여러 어떤 나라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잘 그 부분은 더 깊이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독일 같은 나라는 거의 대부분 공신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는 공적으로 표시는 해주지만 등기소에서 공적으로 이 사람이 소유자다라 등기부의 소유자다라는 것을 알려는 주지만 그것을 100% 믿으라는 것은 아니라 뜻입니다. 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지 그럼 공적으로 알려주었으면 국가에서 알려줬으니까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에서 알려주었으니까 국가에서 책임지면 그건 공신력이 있습니다. 공적으로 신용을 준다는 것입니다. 신용을 준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100%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행하게다라는 말을 썼지만 불행한 일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등기부 등본은 공시력만 주어져 있지 국가에서 공적인 신용을 주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공적으로 등기되 국가의 장부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국가에 100% 신용을 주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100%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공시력입니다. 공신력이란 것은 국가에서 공적으로 표시해주고 신용해주고 문제가 발생되면 100%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서 혹은 컴퓨터로 해킹을 해서 어쨌든 등기소에 발행하게 되는 그 근거를 위조하거나 훼손하거나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새는 전산으로 하니까 전산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등기부가 위조된 것이죠. 위조됐는데 그게 위조된 줄도 모르고 국가에서 등기부등본을 발행했습니다. 등기소에 찾아온 사람한테 예를 들어 오프라인으로 발행을 했던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 발행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발행했던 발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는 사람은 매수를 추진했고 매매가 진행되어서 등기부상으로 소유권이 넘어왔습니다. 자, 국가에서 등기부 관리를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 살고 있는 주인이 내 주위 보니까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고 산 사람이 있어요.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살고 있는 사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분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타났는데 그것도 모르는 가운데 새로 샀다고 위조를 당해가지고 당연 등기부를 근거로 집 샀다는 사람이 다시 팔려고 하니까 집을 보러 가고 내중에는 등기부가 위조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에서 등기부 관리를 잘못해서 위조가 발생하게 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산 사람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왜? 공시력만 있는 등기부를 근거로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소에 등기를 하고 소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는 소유자가 아니죠. 실제 주인이 아닌 걸 가지고 국가를 속여서 사는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한테 팔아먹은 겁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등기부가 위조돼서 샀다는 사람, 그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소유자가 아닙니다. 등기부 상의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단지 국가가 등기부를 관리를 잘못해서 나한테 피해를 끼쳤으니까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지난한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상대로 소송하는 게 몇 개월 만에 끝나는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패소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분명하게 잘못된 사실도 법적으로 패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자기 개인이 위조를 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전산망을 해킹을 해서 이렇게 해서 됐기 때문에 그것의 잘못이지 공무원의 잘못이 아니라는 식으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재판을 겁니다. 자, 산 사람은 집에 안 가보고 등기부 등본만 있고
등기부에 있는 가짜 주인과 계약을 해야 집을 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 집값에 대한 배상금은 못 받더라도 국가에서 관리를 잘못했다는 배상금은 받을 수 있겠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그러나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을 샀다면 내중에 결국 건지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서 건지는 걸 반도 못 건질 겁니다. 반 어떻게 반 건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거래는 등기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주인인지 아닌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는 도리뿐입니다. 물론 부동산 권리보험이라는 것이 있어서 계약할 때 혹시 사기를 당할지 모르니까 보험 드는 것이 있습니다. 뭐 그걸 활용하는 것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는 급하게 서둘러서 해서는 안 됩니다. 건매물이다. 10% 이상 사다. 거래할 때는 대단히 신중하게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건매물이 있겠죠, 세상에. 부동산 거래가 안 될 때는 뭐 또 5억짜리가 한 10% 또는 5천만 원 정도 내려가는 물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물건에는 언제나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건매물이라고 급하게 한다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부터는 이제 많이 드릴 겁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를 건매물이라고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급하게 부동산 보고 집도 안 가보고 거래하는 경우 당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30년 가까이 했지만 집도 안 가보고 아파트를 거래한 일은 없습니다. 그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파트가 많은 동네에서는 집도 안 가보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집 보지 말고 기본이니까 거래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 주인만 확인하시죠라고 합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한 일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동산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몇천 번의 거래를 하다가 결국은 당합니다. 집을 가보았다고 하더라도 집에 살고 있다는 사람이 세입자 혹은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짜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짜 세입자를 투입시켜서 작전 세력들이 집을 5억짜리 10억짜리 집을 사기쳐서 팔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위조하고 가짜 세입자나 가짜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집에 사는 형태를 만들어 놓고 팝니다. 자, 그런 경우에 당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집에 세입자가 사는지 주인이 사는지, 주인이 살면 주인은 늘 있을 것이고 세입자가 살면 세입자는 전세 계약서나 월세 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월세 계약서에 주인이 어디 사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급하다고 해서 그날 밤에 보고 그날 밤이나 그 다음날 아침에 계약하는 행위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신력이 없는 곳에서 나라에서 부동산 거래 하실 때는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맛배기로 부동산 거래는 천천히 해야 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려면 제가 왜 제 사진 위에 이 희망의 부동산을 하냐면 책 선전하려고 아닙니다. 지금은 품절이 되고 없습니다. 교보문고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네이버에서 희망의 부동산을 치면 이 책의 제목이 나오고 저자로 제 이름 이성기가 나옵니다. 그래 여러분도 믿지 않겠습니까?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는 현장에 가서 확인행정해서 확인행정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부동산 네이버에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오늘은 부동산 잡설 첫 번째로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